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7일 동안 내내 우리 의식을 어지럽혀왔던 비방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이 모두가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밤은 가장 많이 깨어있는 밤이겠죠? 참 좋은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개표방송 듣고 싶으시죠? 듣고 싶은 분들은요, 1시간만 참으세요. FM 영화음악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60분 동안 함께 하시고요. 2시에 채널 돌리세요. 자, 오늘 첫 곡은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입니다. 세르스라마가 부릅니다. Elle chante et moi je crie. Elle rit et moi je pleure. Elle rêve et moi je prie. Elle danse et moi j'en meurs. J'en crève et je suis content. Mon dimanche, c'est Manon. Son soleil, c'est mon printemps. Mais Manon me dit non. Manon, c'est de l'eau, mais moi je l'aime. Je meurs de soif près de la fontaine. L'amour Manon m'a ouvert les veines. Toute l'eau du ciel tombe dans mes yeux. Je t'aime, murmure les sources bleues. Je ne suis qu'un paysan, un pauvre faiseur d'abeilles, un quitteur de mauvais temps, un vendangeur de merveilles. Mais moi,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s l'hiver quand t'ira pas bien. Je me coucherai sur toi. Ma fortune, mon nom, pour l'amour de Manon.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 세르스라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요, 닥터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대하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파스테르나크는요, 그 소련의 시인이며 소설가로서 그가 지닌 개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숙청 대상이 됐던 그런 문인이죠. 이런 점에서는 영화 속의 유리 지바고와 그 보리스 자신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유리 지바고는 바로 보리스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닥터 지바고 이 작품은 그 보리스가 소련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던 사건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화제작이었죠. 이 소설의 근간이 되는 것은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 그 후 17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러시아는 군주제가 철폐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어지죠. 닥터 지바고는 이런 세계사적 사건의 이해 없이는 작품에 대한 맛도 없어질 수 있는데요. 상영시간이 3시간 조금 넘는 것을 저희 FM 시사회에서는요 1시간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런 배경보다는 라라와 유리 이 두 인물의 만남과 이별 과정을 중점으로 꾸미게 됐어요.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죠? 아라비아 로렌스, 콰이강의 다리 이런 대작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유리 지바고 역의 오마 샤리프, 라라 역의 줄리 크리스티, 코마롭스키 역의 로드 스타이거, 그리고 토냐 역의 제럴린 채플린 등 그 당대에 뛰어났던 배우들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한했던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맡았었던 닥터 지바고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보석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성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코마롭스키는 집을 나서려다 문득 라라를 봅니다. How old are you now? 17, monsieur. 그녀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는 코마롭스키. 그의 눈이 라라의 눈과 마주치지요. 파샤 주도로 평화 시위가 있던 날 밤, 라라는 코마롭스키와 첫 외출을 합니다. It is. Why not Victor Ippolitovich? I can't.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과 춤을 즐기는 두 사람. 그들에게도 코마롭스키가 몰래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리가 라라를 처음 본 순간이지요. 코마롭스키의 말에 화가 난 라라.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마음과는 달리 그를 서서히 받아들입니다. 코마롭스키는 방을 나가면서 라라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서로 즐겼으니까.
And don't delude yourself. This was rape. That would flatter us both. 분노감에 사로잡히는 라라. 그녀는 파시아가 맡긴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코마롭스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강렬합니다. 세월은 흘러 유리와 토녀는 부부가 됐고 라라도 파시아와 결혼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리는 군의관으로 참전합니다. 라라의 남편 파시아 역시 지원해서 전쟁에 나가고요. 레닌의 볼셰비키 당원들은 전장에 와서 지친 병사들을 부추깁니다. 반란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혁명 기반을 점점 더 닦아나갑니다. 전쟁 중의 어느 날 도망병 무리와 신규 교체 병력이 마주칩니다. 도망병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체 병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도망병 무리 속에는 라라가 있습니다. 남편 파시아를 찾으려고 간호병을 지원했던 거죠. 그리고 신규 교체 병력 속에는 군의관 유리가 있습니다. 반란 와중에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드디어 두 사람은 만납니다. 군의관과 간호병의 관계로요. 자기를 아느냐고 묻는 라라. 그녀에게 유리는 말합니다. 4년 전 성탄 파티에서의 총격 사건을 지켜봤다고. 그리고 당시 두 남녀의 용감한 행동에 압도당했었다고. 두 사람은 알 듯 모를 듯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 채 본분에만 충실합니다. 그건 부상병을 치료하는 의료 활동입니다. 어두운 밤거리. 유리는 나무 담장을 몰래 떼어냅니다.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경찰. 바로 유리의 이복형 예프그라프입니다. 그는 유리의 시가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다가올 숙청 작업에서 유리가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그런 암시를 주지요. 이를 눈치챈 유리의 아내 토냐는 옛 고향인 바리키노로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프그라프는 동생의 가족을 위해서 여행 허가증을 마련해 줍니다. 기차 여행 도중
유리는 라라의 남편 파샤를 만납니다. 그는 스트렐니커프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She's in Yuriatin. Yuriatin. The private life is dead. 그는 유리에게 라라가 바리키노의 이웃 마을인 유리아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큰 기쁨에 빠지는 유리. 유리 가족은 바리키노에 도착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유리는 어느 겨울날 창에 낀 서리를 닦아내고는 저 너머 마을 유리아틴을 봅니다. 라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마치 알기라도 했다는 듯 아내 토냐는 유리아틴에 한번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곳엔 도서관도 있다고 말이죠. 유리아틴 도서관. 라라가 먼저 유리를 발견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라라. 유리도 그녀를 알아챕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쳐다볼 뿐입니다. 라라의 집에 온 두 연인은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유리의 품에 안긴 라라는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지만 유리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몸으로 유리아틴까지 온 유리는 라라의 집을 찾습니다. 옛날처럼 숨겨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손을 뻗는 순간 그는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태어난 아기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으며 가족 모두는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갈 것이란 내용이었죠. 라라는 괴로워하는 유리에게 토냐가 맡겨둔 것을 건네줍니다. 바로 어머니의 유품 발랄라이카였죠. 눈이 내리던 밤, 한 남자가 라라의 집을 찾아옵니다. 바로 코마롭스키였죠. 그는 기회주의자답게 이미 멘셰비키의 고위 간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에게 자신과 함께 떠날 것을 사람은 바리키노로 갑니다. 유리는 바리키노의 집에서 어릴 때 공부하던 책상을 발견합니다. 늦은 밤, 유리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라도 하듯이. 그런 유리에게 라라가 묻습니다. Wouldn't it have been lovely if we'd met before? Before we did. Yes.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산이 더 좋을까요?
계집애가 좋을까요? I think we may go mad. 유리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라라가 다시 말합니다. You're right today. No, not today. 전 일생 동안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라라. 그녀는 유리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Victor! We thought it was... Quiet. 코마롭스키가 다시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리한테만 살짝 얘기합니다. 라라의 남편 스트렐니코프 파샤가 맨시비키에게 붙잡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끼였던 라라도 쓸모가 없어져서 내일 처형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리. 그는 라라를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유리. 하지만 라라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란 걸 압니다. 얼어서 열리지 않는 2층 창문을 깨고 라라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리. 그는 이제 라라와 영원히 헤어진 것입니다. (8년) 후 심장병이 깊어진 유리는 어느 날 전차를 타고 가다 차창 밖 라라를 발견합니다. Pete. 전차에서 내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차에서 내린 유리. 8년 만에 라라를 본 감격과 충격 때문에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라라를 외쳐대지만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라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길에 쓰러진 유리.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We were running in a street. My father. 예프그라프 장군에게서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토냐. 유리와 라라 사이의 딸 토냐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놓는 바람에 미아가 돼버렸다고요. 예프그라프 장군은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코마롭스키였으며 진짜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쉽게 딸을 잃어버리겠느냐고요. This man was your father. Why won't you believe it? Don't you want to believe it? Not if it isn't true. 발랄라이카를 메고 가는 조카 토냐의 뒤에서 장군이 소리칩니다. Tonya, Can you play the balalaika? can she play? She's an artist. An artist? Who taught you? No one taught her. Ah. Then it's a gift. 그 악기를 잘 치냐는 말에 토냐의 남자친구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명인이라도 된 것처럼 잘 친다고요. 피를 통해서 물려받은 재능인 것입니다.